자, 이번 시간에는 19강입니다. 111쪽에 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의 제도가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한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통치 방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본의 통치 방법은 크게 세 개로 나눠진다는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자, 뭔지 아시죠? 일제강점기 세 개 나눈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가 자, 무단통치. 무단통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뭐 한다 그랬죠? 헌병, 경찰통치. 헌병, 경찰통치. 다른 말로 1910년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근데 이 무단통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 3.1운동. 자, 3.1운동을 계기로 설마니 3.1운동이 1919년인지 모르진 않겠지요. 자, 3.1운동을 계기로 뭐가 됐느냐면은 문화통치. 자, 문화통치를 다른 말로 우리가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헌병경찰통치가 아니라 보통경찰통치. 보통경찰통치.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고등경찰통치. 근데 고등경찰통치라는 표현 잘 안 써요. 고등경찰통치 쓰긴 쓰는데 다 안 씁니다. 잘 많이 안 쓴다고요. 1920년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 있죠. 만주사변. 만주사변을 자, 계기로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1931년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자, 뭐가 됐습니까? 민족 말살 통치가 됐다고 하죠. 민족 말살 통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언제냐? 1930년대, 1940년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연도 다 아시다시피 이건 몇 년부터? 1931년부터 1945년. 자, 요거는 1910년부터 1919년.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9년에서 31년 그 사이가 되겠죠.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독립운동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다 같이 수업할 때 연결시켜서 설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자, 이런 글자 있죠? 일제는 보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헌병 이런 글자 보이죠? 아,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헌병이라는 글자 있으니까 1910년대 헌병경찰 통치와 관계됐다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1번 어떻습니까? 맞죠?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 이렇게 돼 있죠. 자, 교원, 선생님들이나 일반 관리들에게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했다. 1910년대예요. 자, 그러면 그건 지속됐느냐? 땡. 3.1운동을 계기로 문화통치 때에 어떻습니까? 제복 입기는 중단됩니다. 계속되진 않습니다. 이때 중단되니까 10년대만 있었다 얘기할 수 있겠죠? 맞는 겁니다. 그러면 아리랑이나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이다. 자, 아리랑을 만든 감독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나운규라고 하는 분이죠. 나운규라고 하는 분이 몇 년에? 1926년. 그랬더니 누가 또 그러죠?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다. 에이, 최초의 영화는 아닙니다. 원하의 맹세, 달, 아래, 월, 하. 원하의 맹세라는 영화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얘기 안 하죠. 대표적인 영화인 뭘 얘기한다? 아리랑을 얘기합니다. 신문에 나오면 통상 아리랑이 나와요. 1926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원산 총파업이라고도 하고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라고도 하죠.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거는 노동운동이거든요. 1929년이죠. 같은 29년에 있었던 대표적인 것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것도 같은 29년에 있었습니다. 4번에 있습니까? 밀립대학 기성에 성금을 내는 상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자, 조선교육회. 조선교육회가 몇 년에 만들어졌냐면 1920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자, 누가 만드셨느냐 하면 이런 분이 만드셨죠. 한규설, 이상재 이런 어르신들이 만들었는데 이런 분들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일본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 뭐였습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협적인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비타협적인 인사들이 만들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냐? 이 당시 일본하고 타협을 해야 된다는 자치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치론, 근거에 반대해서 절대 일본과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만든 게 조선교육회고, 여기서 뭘 했느냐? 이거란 거예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합니다.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즉 사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한다고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겠죠. 그때 만든 바로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라고 한 단체예요. 여기서 성금을 걷어서 대학을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 일본 녀석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등교육에 대해서 안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급의 기술 교육만을 허용했다고, 일본 놈들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고등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몇 년대? 1920년대에. 그게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모금 같은 거에 대해서 만든 것이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예요. 1923년입니다. 1923년. 자, 이런 운동을 전개한 건 20년부터지만 밀립대학 기성회를 만든 건 23년이에요. 그때 내세웠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한민족 1천만이 이런 식 10원이 아니라 이런 식 한민족 1천만이 이런 식 됐습니다. 이런 구호를 내세웠던 것이죠. 그렇지만 일본의 방해와 그 당시 흉년이 들어서 기금이 많이 조성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실패했죠. 5번에 있습니까? 근의회는 여성계의 민족유일타 운동과 관계되어 있죠. 여성들 쪽에 민족유일타 운동과 관계되어 있다. 1927년부터 31년. 똑같은 게 있네. 신간에. 신간에도 똑같이 1927년부터 31년이죠. 자, 왜 두 개가 같이 움직였는데? 왜냐? 자매단체. 신간의 자매단체, 근의회의 자매단체, 신간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몇 번? 1번이 된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8번에 보시면은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입니다. 옳은 것인데, 자, 어떤 게 있습니까? 보면, 또 헌병이란 글자들이 보이네. 그죠? 헌병. 자, 3조에도 헌병이 있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경찰관의 임무를 집행한다 돼 있어요. 헌병인데 경찰. 그러면 17번의 문제도 보면은 헌병이라는 얘기 있지만은 경찰이라는 글자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헌병, 경찰, 정치 때와 관계되어 있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910년대죠. 1번에 미국 공출제가 추진되었다. 미국 빼도 그냥 공출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쌀이 100원이라면은 50원만 주고 뺏어가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무기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쇳덩어리 종류를 뺏어가죠. 이런 걸 공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만 공출한 것이 아니라 금속의 공출도 있었죠. 그렇지만 쌀이든 금속이든. 그래서 뺀다 해도 공출제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1940년부터 45년까지 1940년부터 시작돼서 끝난 건 무조건 45년 끝내겠죠. 일제 추진한 정책은. 2번에 보시면은 국가총동원령. 근데 요즘은 국가총동원령보다는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국가총동원령이다, 국가총동원법이다. 뭐 영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법이라는 표현 많이 쓴다는 얘기죠. 1938년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만주사변이 31년에 있고요. 1937년에 중일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일전쟁. 그 중일전이 있고 난 다음에 1년 지나서 1938년에 책에 따라서는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일전쟁 이유다 이렇게 쓴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의 남면 북양정책은 뭐냐? 남쪽에는 목화, 북쪽에 양을 키워서 군수물자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은 또 1931년 이유가 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것은 민족 말살 통치죠. 민족 말살 통치와 같이 전개된다고 하는 경제 수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병참 기지화 정책이다.
병점 기지화 정책의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대륙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다가 오늘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들을 많이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기와 관계되어 있으면은 경공업이 아니고 중공업과 관계되는 건 당연한 얘기일 것이고요.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3번은 1931년 이후와 관계되어 있고요. 4번의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건 그냥 크게 하면 1910년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1910년부터 1918년, 어느 19년까지지만은 토지조사 사업은 10년부터 18년까지예요. 정확하게 한다면. 근데 연도는 그냥 얘기하면 되지만은 크게 하면 1910년대 맞잖아요. 5번에 여자 정신, 그러니까 정신대에 근로령, 여자들을 강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데려다 노가다 시키는구나. 육체 노동을. 여자들이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살짝 뭐라는 겁니까? 야, 저기 편한 데 있는 가수대 보내줄게. 그래서 몰래 또 빼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위안부로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정신대 이꼴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는 벌써 그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실시가 됐고 바로 정신대 됐으면 근로령, 정신대 근로령, 정신근로령 이런 걸 통해서 여자들은 노동력을 착취하다가 너무나 여자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럴 때 여자가 살짝 꼬시는 거죠. 야, 이거보다 훨씬 편한 데 있어. 그러면서 속여서 위안부로 또 참여시킨 거죠. 아주 나쁜 놈 시켜서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요거는 일단 여자 정신대 근로령, 그러니까 통상 정신대자를 집어넣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은 여자 정신대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외우는 게 더 좋습니다. 1944년부터 45년입니다. 그래서 정신대라고 하는 얘기는 1944년부터 45년에 있었던 거예요. 위안부는 30년대 후반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답이 몇 번이냐면은 4번이 된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은 다음에 밑줄 그은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옳은 거나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틀이 사람은 곤장 때릴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팔을 묶어놓고 그리고 엉덩이 치는 거잖아요. 그죠? 팔과 발을 묶어놓고 그래서 뭐라 했느냐 오른쪽에 보면은 일제가 태형으로 됐습니까? 태로 볼기를 치는 형벌. 태형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갑오개혁 때 1894년 95년에 있던 갑오개혁 때에 곤장을 때리는 등 태형을 포함한 고문을 폐지했어요. 그런데 일본 녀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912년에 태형을 부활합니다. 엉덩이 때리는 태형을 부활합니다. 자, 그러면 갑오개혁 때 폐지됐었던 태형을 일제가 1912년에 부활시켜서 자,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적용하였다. 땡 누구에게만? 우리나라 사람 조선인에게만 적용하였지 일본인에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기 물어봤으니까 무단통치 때와 관계가 있겠구나. 1번 통감부가 설치했다면은 1905년 1905년에 만들어졌어. 어떤 거? 을사조약을 계기로. 요즘 을사조약이라는 표현보다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을사늑약을 계기로 1905년에 만들어져서 1910년 우리가 일본한테 완전히 망하면서 총독부로 조선 총독부라고도 총독부로 바로 개칭되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감은 5년부터 10년까지만 있는 거죠. 일제강점기 시작되면서 끝난 거예요. 총독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고 2번에 보시면은 해사령이 실시되었다 어떻습니까? 맞죠? 해사령이 실시돼요. 해산을 만든다든지 회사를 문 닫을 때에는 총독이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바로 허가제를 실시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해사령이 시행돼요. 해사령을 제정하여 해사령을 공포하여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해사령을 뭐라 했죠? 시행하여 해사령을 제정하여 해사령을 공포하여 해사를 만들고 폐쇄할 때는 총독이 허가를 받게 하는 허가를 실시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요게 폐지되느냐면은 1920년
3.1운동을 계기로 나오는 문화통치 때 1920년에 해사령이 폐지됩니다. 폐지됨으로 인해서 자, 허가제가 아니고 이제 뭐로 바뀌냐면은 신고제로 바뀌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두십시오. 괜찮은 겁니다.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해산 시행일까 맞죠? 해산령이 폐지가면 틀리는 거죠. 3번에 조선 형평사가 창립됐다면 1923년 진주에서 소돼지 잡는 백정들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뭐에 대해서 신분 해방운동적인 성격진인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제가 새 호적을 만들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백정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대신에 도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호적에 또 붉은 점을 찍어서 차별했던 거잖아요. 그거에 반발을 해서 진주에 자, 백정들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것이 형평운동에 얘기할 수가 있다. 1923년부터 자, 4번에 치안유지법이 있으면 25년 일본 녀석들이 우리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말로는 도둑놈 잡는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운동 탄압하는 거죠. 1925년 5번엔 경성제국대학이죠. 자, 17번에 있는 4번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일본이 방해를 했죠. 실패했죠. 그리고 우리의 불만을 누구로 드리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만든 대학이 경성제국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경성제국대학은 절대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노력이 아니라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또는 탄압한 불만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 얘기할 수 있다. 누가? 총독부가 일제가 쓰레기 대학이죠. 1924년입니다. 자, 답이 2번이죠. 근데 20번에 보시면 똑같네. 태형이죠. 자, 위에 19번과 생긴 거 그림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된다? 1910년대다. 1번에 있습니까? 황국신민서사 암송하는 학생이면은 민족말살통치대죠. 1938년 이후입니다. 황국, 일본, 신민. 나는 일본의 신하백성님이라는 것을 서약하고 다니는 거예요. 국회대 맹세하듯이. 그러면 38년 이후니까 민족말살통치니까 안 되고요. 2번에 있습니까? 헌병경찰. 여기 있네. 헌병경찰 얘기니까 맞죠? 답이죠? 3번에 농촌 진호운동 홍보하는 총독보다 돼 있는데 그 농촌 진호운동이죠. 자, 농촌 계몽운동은 좋은 거예요. 농촌 계몽운동은 주로 1920년대에 있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요.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물산장려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농촌 계몽운동에 포함되고요. 또 있으면은 문맹퇴치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글 모르는 사람은 글을 가르쳐주는 문맹퇴치운동. 그런 것도 서울에 학생들이 방학 때 돼서 지방에 내려가서 고향에 가서 글을 가르쳐주고 의식을 깨우쳐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촌 진흥운동은 농촌 계몽운동은 물산장려운동과 뭐였습니까? 문맹퇴치운동이 대표적인데 좋은 거예요. 20년대로 잡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농촌 진흥운동이라 되어 있네요. 진흥운동은 나쁜 거예요. 일본 녀석들이 문화통치 때 우리 경제의 약탈을 보면은 이게 있어요. 선미증산계획이라고도 선미증식계획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선미증식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실 거면 여기는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해 토지 약탈해가죠. 선미증식계획이라 쌀을 약탈해가죠. 근데 이 녀석들 너무나 많은 쌀 약탈해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발이 있다. 그 반발을 누구로 딜러 나온 게 농촌진흥운동이에요. 농촌진흥운동은 이거에 대한 실시에 의한 우리 국민들의 한국 식민지 백성 우리 조선인의 한국인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1930년대부터 했던 겁니다. 32년부터 1940년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0년대 40년대 될지 모르겠지만 40년이니까 40년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바로 저도 30년대에 있으니까 그냥 30년대에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연도를 구제기한 32년부터 40년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쁜 거예요. 농촌 계몽운동은 좋은 거예요. 자, 근데 뭐는요? 자, 진흥운동 나쁜 거예요. 선미증식계획은 언제예요? 바로 언제 있습니까? 1920년부터 1933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20년대, 30년 조금 걸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20년대니까 20년대 하는 거예요. 이걸 실시에 의한
불만을 누구기 위해서 일본 녀석들이 자 민족 말살 통치 때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산미 증식 개식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민족 말살 통치 때 시행했던 것이 농촌 진흥운동이다. 계무운동, 진흥운동 두 글자 단어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운동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치안유지법은 거기 보면 위에서도 봤는데 1925년부터 해방될 때 1945년까지 있었던 겁니다. 5번에 거기 국민징용령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징용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강제로 끌어다가 일본이라든지 일본의 식민지까지 보내서 노가다 시킨 거죠. 그 유명한 거죠. 군함도라고 하는 거. 여기 문제도 있습니다.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군함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끌어다 군대 보내는 것은 징병이라고 하고 강제로 끌어 일을 시키는 것은 징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39년 이후에 있습니다. 39년부터 45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관계됐다 얘기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가겠습니다. 21번에 보시면은 어이구 또 나왔네. 태형이다. 됐습니까? 마지막에 뭐가 돼 있습니까? 조선인의 하나에 적용한 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1910년대와 관계됐다 얘기할 수 있겠죠. 어이구 1번 또 있네. 치안유지법 1925년부터 45년까지 하나 됐죠. 답이 2번이네요. 어이구 3번도 아까 봤네. 국가총동원법. 그렇죠. 국가총동원령이라는 표현보다는 국가총동원법을 더 많이 쓴다 했죠. 령이나 법은 바꿔도 관계없어요.